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고강도의 10.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집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주요 지역도 3중 규제를 받게 됐지만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서울의 매매 수요가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은 경기도가 될까요? 그 일대 주택 시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포트폴리오 필요하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알짜 지역 분석 그리고 상담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25년도의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이 아파트의 계속 신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빌라 시장에서는 재개발이 정말 활성화가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특히나 이제 서울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양극화가 좀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2월 넷째 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주간으로 봤을 때 0.21%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늘었는데요. 지난주가 0.18%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에 이 아파트 가격을 좀 살펴보면 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송파구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서울의 이 연간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이 8.48%였는데 송파구가 무려 20%나 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뭐 성동구, 마포구, 서초구 순으로 해서 이 잘 나가는 그런 지역들, 뭐 인기 지역들은 굉장히 아파트 상세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개발 관련돼서도 이 재개발이 워낙에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만큼 10년 뒤에 또 서울에 이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요. 꾸준하게 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잠깐은 떨어져도 계속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재개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맞춰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다가 조금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오프라인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자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2, 3년 사이에 재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재개발에 관심도 많고 투자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재개발이 선정이 되고 구역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 좀 가격도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이 많고 또 신속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또 빌라도 묶이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아직 좀 투자하기, 소호제를 받지 않는 그런 초기 투자의 지역들도 간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방송에서는 이 재개발 너무나 이제 복잡한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대면 상담 주시면 되는데 2억대, 3억대, 4억대, 5억대로 나눠서 내 재개발 하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지역별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1:1 상담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분석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상담 요청 주신 분이 계셔서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점이 네. 좀 궁금하세요? 아, 저희 그 아들이 지금 현재 홍은동 두산 위브 2차를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가 24평인데, 예.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얘네들 어디니까 한강변 쪽에다가 뭐 빌라나 뭐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지, 네.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서 빌라에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옳은 판단인지 예, 결정이 안 돼서요. 네, 아무래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곳을 정리를 하고 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시면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이제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빌라라는 점에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상담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떤지 저희가 한 번씩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잘 들었고요. 네, 고민 네네. 되실만 합니다. 네. 지금 홍은동, 홍은동에 있는 네. 두산이부 2차를 네. 말씀을 주셨고요. 24평을 말씀 주셨어요. 혹시 입주하신 지 꽤 되셨어요? 20년도에 입주 시작이었는데. 20년 가을에 구매해서 결혼하면서 21년도부터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얼마에 사셨어요? 7억 천여. 아, 재개발. 네, 그러시구나. 아, 네네네. 네, 일단은 네. 고민되시는 부분은 저도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에 이제 굉장히 새 아파트, 집 내부 들어가면 이제 너무 좋지만, 네네. 예, 너무 좋죠. 뒤에 이제 산도 있고, 앞에 뭐 네. 천도 있고, 뭐 그것보다도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의성도 좋고 할 텐데, 네.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가 좀, 네. 외지에 있잖아요. 중심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도 멀고 해서 좀 옮기고 싶은데 아파트로 옮기기에는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재개발이 될 향후에 아파트가 될 빌라로 네. 옮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라면 저는 그냥 여기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드님이라고 하니까 네. 네, 저는 팔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팔고 만약에 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지예요, 입지. 네. 우리가 새 아파트를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재개발 빌라로 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에 대한 재개발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이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저는 아드님이 이제 젊으실 테니까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대신 입지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재개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데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얘네들이 네. 이거를 네, 팔고 맞아요. 네네네. 뭐 대출을 빼고 나면 이제 순수 금액이 5억 정도 되거든요. 5억에서 네. 한 5억 5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네. 얘네들이 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어디를 공략하시냐면 네. 신속통합으로 확정된 데를 가시는 거예요. 신속통합 재개발 특징이 뭐냐면 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그래야지 네.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한정이 되냐면 네. 실거주할 사람만 무주택자이면서 실거주할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좋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까지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많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야 재개발이 많이 피가 붙을 텐데 수요를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랐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확정이 네. 얘네들이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확정이 돼 있고 신속 통합으로 된 재개발지 그리고 요거 지금 7억대에 사셨는데 지금 뭐 얼마 정도 한다고 하던가요? 그래도 뭐 8억은 넘을 텐데.
이제 그 실제 이제 위치가 좋고 3룸 정도가 되면 아기가 있어서 2룸은 좀 복잡할 것 같고 3룸 정도로 갈 수 있으면 네. 네, 입주를 하는 것도 네, 네. 곧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입지가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용산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요? 용산이요, 용산. 용산 갈 만한 데가 있어요. 거기 네. 가면 좋죠. 네, 용산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역 네. 왼편으로 보시면은 서계동부터 해서 서계동 그리고 청파동 예, 네. 이렇게 있는데 서계동에 이 서계동 이제 신속이 있고요. 청파 2구역, 3구역 그리고 1구역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요 청파 3구역이 그래도 여기 중에선 제일 저렴하거든요. 제일 늦어서. 청파상구역이. 네. 그래서 요쪽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 대신 쓰리룸이고 뭐 요런 거는 지금 뭐 특정하지 말고 조금 연식이 된 걸로 해서 툴은 좀 네. 넓은 거던가 아니면 조금 네. 연식이 된 걸로 해서 쓰리룸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대출 받고 해서 7억에서 8억 정도면은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네. 팔고 어차피 지금 아파트도 대출이 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지금 아파트 팔고 요런 쪽으로 오셔갖고 대출 받으셔서 8억 정도 선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요 서계동이 이 청파 3구역보다는 한 뭐 2년 정도 더 앞서 빠르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파트를 팔고 재개발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거. 너무 뭐 동의를 진구하고 있거나 그런 쪽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아파트까지 팔고 가는데. 그러면 이게 네. 신속통합으로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그래도 이게 일반 민간 재개발이에요. 그냥 민간 재개발인데 여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빨리 한다고 신속통합 이름을 붙여놓고 앞에 그런 이 단계들을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 처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신속통합이거든요. 근데 빨리 하는 네. 대신에 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두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짜증나죠. 투자를 잘 못하니까. 집이 없어야 되고 여기 실거주 할 사람만 들어가야 되고 혹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서 5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재개발이 선정이 됐다,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선정지로 확정이 됐다 하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요가 여기 몰려야 되는데 20밖에 못 몰리는 거예요. 제한을 두니까.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이런 규제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죠. 예,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못 올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를 공략해서 가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거를 팔고 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를 팔고 아파트를 팔고 얘를 여기 들어왔어. 그래서 실입주를 했어. 그 다음에 2년을 좀 고생하면서 아파트보다는 좀 불편할 거잖아요.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도저히 여기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면은 2년 뒤에 이거를 팔고 그 아파트를 가셔도요 충분해요. 네, 더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재개발은 뭐 초기에는 조합 설립될 때까지 뭐 지지분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조합 설립되고 나서 이제 사업시행인가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오릅니다. 예, 분명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거를 감수할 수 있고 젊으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요쪽을 좀 더 오르기 전에 이거 시간 지나면 또 올라요. 예, 여기처럼 오를 거예요. 지금 2년 전 거니까 얘가.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셔서 과감하게 팔고 투자해서 조금 불리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년 뒤에 뭐 나오셔도 돼요. 여기 전세 두고 또 전세로 아파트 얻으셔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얘네들이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청파 3구역을 저희가 이렇게 그 네이버에 찾아보고 가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손품도 파셔야 되고요. 발품도 파셔야 돼요. 네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 네. 그 한강변 쪽은 어떠실까요? 얘네들이 지금 신수 2구역이나 용강동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용강동이나 신수 2구역도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좋은데 일단 거기는 선정은 안 됐잖아요. 네네. 확정은 그렇죠. 지금 안 됐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본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일로 가서 지금 신수 2구역이 지금 요쪽에 있고 여기 용강동이 요쪽에 있는데 요쪽으로 분명히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일단 아파트를 팔고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추가 금액으로 하신다고 하면 너무 훌륭한데요.
뭐 일단 아파트를 팔고 가시고 또 자녀분들이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확정된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청파동 네. 서계 라인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거기는 네. 아무튼 지금은 규제가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로. 그래서 네. 아무나 못 사요. 그런데 시청자님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알겠습니다. 아무나 지금 네.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가격이 미래감이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청파동은 덜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거나 집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밖에 못 사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도 살 수 있고 네, 저기 네. 청파동 라인도 살 수 있고. 네, 네, 네. 예,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드릴게요. 네. 청파동이나 서계동 쪽을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청파동- 가격대가 고기가 좀 맞고 입지가 그 가격대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드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시간이 일단 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용산 쪽에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99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빌라를 사고 싶은데 지방 사람은 실거주 요건 때문에 매수를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거주를 꼭 해야 하는 건지 사업자를 내면 된다고들 하던데 많이 헷갈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이 내용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인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 규제가 지금 분명히 이제 있긴 한데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규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보면 이제 너무 이 투자 손들이 들어올까봐 좀 규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근데 모든 재개발에 다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종류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속통합 재개발이 있고요. 네, 이 신속통합 재개발은 21년도에 좀 이 민간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고요.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 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이 조그마한 사업지를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를 모아서 좀 빠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모아타운이 있고 이게 22년도에 나온 거고요. 역세권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있는데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좀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그러한 이제 종류들의 재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공공재개발이라고 좀 크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일단은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그러니까 접근을 이제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요 위에 신속통합 말고 요 모아타운하고 역세권 도시 정비 그러니까 역세권 재개발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면 또 조합원 집이 양수가 또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동안 이 용산하고 강남 3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지역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서울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면 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 이제 서울에 많은 부분이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선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 풀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뭐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에 그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무주택자여야 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 아니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5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부합이 돼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서울 재개발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들은 아예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고 내가 집이 많다 하시면은 시속통합 재개발이 선정된 지역은 이제 제외를 시키고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되기 전 거에 모아타운 관련된 그런 재개발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역세권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재개발들이 이제 워낙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착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1 대면 상담하고 있으니까 대면 뭐 저희 사무실 직접 찾아오시면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통합기획은 아무래도 좀 배제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아타운과 역세권 재개발 쪽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상담 나누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민 있으신 분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화면을 통해서 지금 장소와 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나 포트폴리오 정비 필요하신 분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지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양동이 야금야금씩 하나 둘씩 이제 뭐 선정이 되고 뭐 신청하고 뭐 이러더니 이 재개발의 이제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도 이제 굉장히 훌륭하죠. 뭐 강 하나 건너면 강남과 잠실이 있고 또 길 하나 건너면 성수동이 있는데요. 제2의 성수동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양동을 집중 분석해 보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양 1동 역세권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죠. 자양동으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양동은 입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 가장 또 인기가 많은 한강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입지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강남과 잠실, 성수 지근거리로 키포인트 저희 첫 번째로 딱 써 있거든요. 입지 분석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자양동이 서울 큰 25개 자치구가 나와 있는 요 이제 지도로 보면요. 3도심이 있고 이제 7광역 중심 중에 청량리, 왕십리가 있고 여기 성수동이 있는데 성수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자양동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성수동, 이제 강남, 잠실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우면서 이 한강하고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가 제일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으로 자양동이 제일 많이 연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한강 뷰가 되는 그런 재개발이 많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자양동에 이 건대입구역이 있고요, 자양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구의역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강 하나 건너면은 이제 강남 청담동이고요. 이쪽으로 건너면은 잠실동입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면은 이제 성수동인 아주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양동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양 1, 2, 3, 4동으로 나눠지는데요. 1동은 이제 구의역에서 왼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양 2동이 한강 라인하고 제일 많이 접해 있습니다. 자양동 2동에도 이제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아파트가 이제 많지는 않고 이쪽 일대로에서는 다 저층주거 밀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3동은요 가장 많은 아파트가 여기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일대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다 지금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4동은 성수동하고 이제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이 성수동에 이쪽 한강변에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 5지구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양동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입지적으로 보면 이제 자양동 너무 좋습니다. 옛날하고는 이제 확연히 다를 동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요. 재개발이 워낙에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완전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얼마나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냐가 이 재개발에서는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길 하나 건너면은 성수, 그리고 강 하나 건너면은 이 강남, 청담동, 그리고 또 강 하나 건너면은 이 송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잠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양동이 향후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이 고가의 아파트들도 둘러싸인 이제 고가의 아파트 그런 군락을 한껏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한강이 있고요. 주변에는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 성수고요. 강 건너면 이제 강남과 잠실 바로 맞닿은 그런 입지를 자랑하는 자양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풀어봐야겠죠. 키포인트 두 번째는요. 자양 일동 역세권 모아타운 그리고 자양동 마지막 주택수 제외입니다. 자양동에 이제 모아타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마지막 주택수 제외라는 거는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거의 희소성이 있다, 얼마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까요, 이사님? 네, 자양동의 재개발이 워낙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양일동 지금 말씀드리는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느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서울이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선정 제외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자양일동의 역세권 모아타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양동을 보면요. 재개발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아타운도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일대가 지금 자양 1동부터 해서 1동, 2동, 3동, 4동 이 아파트를 제외한 그런 구역들은 웬만하면은 다 재개발이 선정이 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20년 뒤에 이 자양동 일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을 때 정말 부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일대에서 그나마 제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자양 1동의 역세권 모아타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위치는 자양 1동에 위치를 해 있는데 구의역에서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한 7만 8천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이고요. 예, 꽤 넓습니다. 뭐 작은 소규모는 아니고요. 워낙에 넓기 때문에 5개 소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1, 2, 3, 4, 5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토지증 소유자, 조합원이 되겠는데 조합원 수는 대략으로 한 930명 정도가 되고요.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됐을 때 이 부지가 한 2,400세대 정도 건립이 가능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양 2동에 한강 라인 이 위쪽 바로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도 한강뷰가 가능한 그런 세대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데요. 좀 빠르게 진구하기 위해서 25년도 8월, 올해 8월에 정비 업체도 선정을 했고요. 지금 ING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노후도 같은 것들 재개발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도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는 지역인데요. 20년 이상 노후도가 84%입니다. 어차피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노후도를 적용하면은 이제 충분히 50% 이상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0년 이상도 무려 65%나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 면에서는 신축 몇 개가 들어와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워낙에 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렇게 동의서를 진구했을 때보다 지금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요 밑에 있는 모아타운 B구역만 봐도 그러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미리 좀 선정을 동의서 진구 중일 때 선정을 하시는 것이 선점을 하시는 것이 조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개의 소구역으로 진행되는 자양 1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키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재개발의 메카 자양동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메카죠. 자양동에 진짜 재개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인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펼쳐주시죠, 이사님. 네, 자양동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온 자리 말고는 웬만하면 지금 다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쪽으로 이 자양동이 있고 또 길 하나 건너면은 성수동도
네, 이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수동까지 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재개발로 많이 대부분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1동, 자양 1동 쪽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국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청의 협력과 그리고 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에서의 그런 이제 협력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결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 1호 착공 아파트가 바로 광진구에 있습니다. 광진구청 옆쪽에 요쪽에 위치를 해 있는 바로 우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러한데요. 24년도 2월에 벌써 착공이 들어갔고요. 청약도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408대 1이었고요. 인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523대 1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아타운 1호도 광진구에서 나올 만큼 굉장히 이 광진구청에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 협력이 잘 된다라고 좀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진구 자양동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1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구의역에서 왼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의 799 번지 일대입니다. 7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네, 꽤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7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안에는 이제 5개 소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24년 8월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에는 관리계획안 용역 발주 현장 지원당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양 1동의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대 수는 약 2,4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역에서 왼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지금 말씀드린 요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길 하나를 건너면은 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자양 1동의 모아타운인데요. 772-772의 1번지 일대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모아타운에서 길 하나 건너면 있고 여기가 건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4만 2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2개의 소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조합원 수는 53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일정을 좀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게 여기서도 보이는데 24년 5월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갔고요. 24년 7월에 구역계 재조정 요청이 구에서 다시 추진위로 보완 요청이 내려왔고 그 보완을 한 달에 걸쳐서 바로 추진해서 구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원래는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 걸리는 그런 구역도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잘 협력이 되는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24년 11월에 불과 이제 3개월 있다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권리 선정 기준일은 28년 8월 28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아타운 선정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만 2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작은 구역들이 세대가 됐을 때 아주 대단지는 아니지라도 소유자들이 이제 작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아주 늘어지고 길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인데요. 그래도 이 시간이 돈인데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모아타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1동에 구의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른쪽으로 살펴보면 여기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예, 이 지역은 예전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불렸고요. 집원으로는 자양동의 680에 63번지 일대입니다. 이쪽은 지금 1063세대가 들어왔는데요. 24년도 7월에 분양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23년 7월이면은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100대 1을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3월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은 뭐 20억대 중후반에 예, 그 국민 평수가 한 27억 8억에도 실거래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요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재개발지도 나중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예,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옆쪽으로 가시면은. 네, 자양 5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 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예전에 이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예, 5 재정비 촉진 구역이고요. 55,000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1,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조합설립 인가가 이제 이미 났고요. 조금 이제 뭐 지지부진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좀 박차를 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요게 지금 설명드린 5구역이고 예, 이쪽이 예, 이스트폴 예,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이동의 한강변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자양동 649번지 일대입니다. 예, 이쪽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강에 딱 붙어 있는 한강 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가칭이 이제 B구역인데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제 B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워낙에 넓습니다. 95,000제곱미터 정도이고 그래서 소구역으로는 5개의 소구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 예, 조합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보면은 24년 5월에 공모 신청해서 8월에 예, 선정이 됐고요. 25년 2월, 예, 올해 초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쪽에 들어오는 세대 수가 2,500세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대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오실 것으로 예, 한강뷰가 좀 잘 나오는 그런 아파트로 예상이 되고요. 예, 40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대단지가 구성이 될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네, 자양 2동 역시 자양 2동인데요. 정말 재개발이 많습니다. 자양 2동의 재개발 또 살펴보면은 예, 여기 영남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이제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실대교 넘자마자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이제 42,000제곱미터입니다. 이쪽도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소규모로 1, 2, 3 소규모 구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8월에 대상지 선정이 되고 지금 다 관리계획 수립안 공고하면서 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즉 구역 지정을 위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000제곱미터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435명 정도, 조합원 수가 이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올해 12월 얼마 전에는 이렇게 구역계 조정도 좀 이제 일부 이런 조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할 때 다 이 진행되는 대로 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또 조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게 바로 재개발이 이런 부분 이제 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 3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자양 3동은 건대 입구랑 자양역 사이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블럭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양 3동인데요. 여기는 가장 많은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자양동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없는 요 2개 블럭이 다 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는 자양 7구역입니다. 자양 7구역은 재건축 형태로 정비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양역에서도 가깝고 여기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양동 464-40번지 일대이고요. 44,000제곱미터인데 25층에 7개 동으로
이제 917세대로 지금 구성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지금 24년 10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사업 시행인가를 좀 앞두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은 또 중간에 한번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이렇게 예,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돼서 826세대에서 917세대로 편입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기 재개발할 때 갑자기 이제 내 구역만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은 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구나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개발보다는 좀 큰 구역을 같이 개발하는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이 구역도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편입을 통해서 좀 이제 넓어졌다. 그런 이제 예시로 좀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자양 3동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속통합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여기 신속통합 재개발로 되고요. 4만 제곱미터 정도인데요. 여기에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10월에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은 재개발을 보면 뭐 시공사 선정이 된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좀 확정되고 선정되고 관리계획 수립 중인 그런 곳이 많은 그런 초기 재개발들이 많은 곳으로서 좀 구에서 시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4동으로 가보겠는데요. 3동. 네, 3동. 지금 말씀드린 3동. 예, 여기에 지금 25년 10월 얼마 전에 확정이 되면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가 될 것으로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시티가 보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건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건너가시면은 자양 1동의 모아타운 선정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역도 정말 가깝고 네, 그러한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4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양 4동은 좀 크게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신속통합 한강변에 있는 3000세대가 들어오는 그 신속통합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아타운 선정됐다가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소구역들이 잘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해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양사동의 249의 2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22년 10월에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선정으로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8만 제곱미터 정도가 롯데캐슬 위쪽으로 이제 크게 됐었는데 23년도 5월에 반대 동의를 또 거두면 해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케이스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해제가 됐는데 다시 그 모아타운 중에서 모아 주택 하나가 살아남아서 1회사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받고 그리고 호반 건설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진행이 되는 조감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의 움직임이 또 편입지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기존 사업지였던 그 빨간색 부분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서 요 1회사가 호반 건설로 선정이 되고 이 넓히는 그런 편입지들이 이제 동의를 걷어서 또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고 한데 뭐 확정이 되면은 거의 700세대가 되는 그런 사업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될지 좀 추이가 좀 궁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좀 많은 지역이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입되면 이제 700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감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가장 유명한 이 자양 4동 신통기획 사업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2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24년도 정비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25년 3월 올해죠. 올해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49층 그리고 3,000세대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면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수 전략지구와 더불어서 이제 성수 5지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쪽에서 본 조감도인데 여기에 이제 영동대교 있고 여기 청담대교 있고 여기 청담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시면 이제 원룸도 거의 10억 이상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 자양동의 재개발이 정말 이제 풍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뭐 10년, 20년 뒤에 아파트가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면 진짜 이제 고가의 아파트 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이제 굉장히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자양 1동의 역사권 모아타운이 제일 느리지만 제일 소액으로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양 1동부터 4동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감독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근에 이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광진구에 아주 강한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뭐 10수년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착공도 얘기가 이제 나올 만큼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사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한 30년 넘게 87년도에 동서울 터미널로 개장한 이후로 30년 넘게 운영이 됐고요. 112개 노선으로 하루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핵심 교통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미널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문화 복합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주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객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 역할도 분명히 하고요. 거기에 이제 대형 쇼핑몰과 사무실 그리고 파노라마 전망대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의 그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교통 편의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가 이제 굉장히 좋을 곳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하 부분에는 이 터미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지의 주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좀 가시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그런 이제 지구단위계의 결정 고시가 됐고요. 25년도 5월에는 결정안도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이면은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23년도면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39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36만 제곱미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 사무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온다라는 것은 이 자양동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양동에서 영동대교를 넘어가면은 영동대교를 넘어가면 영동대로를 한 5분만 가면 차로 5분만 가면은 바로 이 강남의 제일 큰 호재인 국제그로브값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큰 호재이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GTX도 2개가 들어오는 그런 교통 많아진다라는 거, 잠실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긴다라는 거, 뭐 스포츠 메카, 대중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주거 배후지로서 충분히 이 자양동의 재개발에 충분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어떤 수혜를 또 안고 갈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양동이 워낙 요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양동 안에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투자금이라든지 투자의 방향성이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금 많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제 선정이 됐거나 너무 진행이 된 것들은 규제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2억대, 3억대, 4억대, 5억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3억대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은 지역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양동 중에서도 좀 소액으로 갈 수 있는 자양 1동의 역세권 모아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역 오른쪽에 있는 이 후암동 중에서도 동후암 2구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3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덕동의 샘토공원역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그런 사업지들도 다 3억대면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고 정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예약 주시면은 만나뵐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